서울의 변두리, 그 낡은 동네에서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어요. 바람이 골목을 휘감아 돌며 창문 틈새로 스며들고 거리에는 눈이 쌓여 발걸음마다 미끄러운 소리가 났어요. 지혜는 그곳에서 연서와 단둘이 지붕 아래 다락방에서 버티고 있었어요. 그 방은 천장이 낮아서 허리를 제대로 펼 수 없고 벽은 습기로 얼룩져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난방은커녕 뜨거운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매일 밤 지혜는 연서의 몸을 안고 체온으로 버텼어요. 연서는 이제 겨우 15살. 하지만 얼굴은 창백하고 몸은 간임파서 언제 무너질지 모를 것 같았어요. 그날 아침, 지혜는 공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연서의 이마를 짚어봤어요. 열이 또 올랐어요. 연서는 기침을 하며 눈을 뜨고 엄마, 가슴이 아파 라고 중얼거렸어요. 지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미 병원에 여러 번 데려갔지만 의사는 폐렴이 심해져 심장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했어요. 수술을 서둘러야 합니다. 최소 500만 원은 필요해요. 그 말은 지혜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어요. 주머니를 뒤져보니 겨우 3만 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매일 새벽부터 공장에서 일해도 그 돈으로는 턱도 없었어요. 지혜는 연서의 손을 잡고 엄마가 어떻게든 할게. 조금만 더 버텨봐라고 속삭였어요. 연서는 고개를 끄덕이려 애썼지만 기침이 또 터져나왔어요. 지혜는 그날 점심도 거르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의사가 다시 확인해주길 바랐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지금 당장 입원시키세요. 지연되면 위험해요. 지혜는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삼켰어요.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서 약간의 과일이라도 사려 했지만 돈이 모자라 포기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연서는 잠들어 있었어요. 지혜는 연서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옛날을 떠올렸어요. 남편이 떠난 후 둘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지만 이제 연서마저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저녁이 되자 지혜는 결심했어요. 집주인 강 씨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애원해야 했어요. 그 돈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지혜는 연서에게 엄마 곧 올게라고 말하고 추운 바람을 뚫고 강 씨 집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손이 떨려 제대로 노크를 못했어요. 마침내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야? 이 밤에 문이 열리고 강 씨가 나타났어요. 그는 뚱뚱한 체구에 눈이 날카로워 보였어요. 지혜는 고개를 숙이고 집주인님, 잠시 말씀 좀 드릴게요라고 했어요. 강 씨는 인상을 쓰며 들어와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지혜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따뜻하고 TV 소리가 울리고 있었어요. 강 씨는 소파에 앉아 지혜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뭐야? 빨리 말해. 지혜는 목이 메어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집주인님, 연서가 아파요. 폐렴이 심해져서 심장 수술을 해야 한대요. 비용이 500만 원이에요. 제발 보증금 돌려주세요. 그 돈으로 아이를 살릴게요. 강 씨는 코웃음을 쳤어요. 보증금? 그 다락방은 소문 때문에 새놓기도 힘들어. 유령 나온다는 말 때문에 손님들이 다 피하잖아. 그 돈 돌려주면 내가 뭐 먹고 살아?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발요, 집주인님. 연서가 죽을지도 몰라요. 제가 더 일해서 갚을게요. 무슨 일이라도 할게요. 강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야, 그만해. 그런 소리 듣기 싫어. 지혜는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붙잡았어요. 집주인님, 제발. 연서가, 아이가,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강 씨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갑자기 슬리퍼를 들어 지혜의 어깨를 세게 찼어요. 아야, 지혜가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어요. 꺼져. 당장 나가. 강 씨는 지혜의 팔을 잡아 문 밖으로 밀어냈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지혜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왜 이러세요? 연서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어 눈물이 얼어붙을 것 같았어요. 지혜는 주머니에서 연서의 사진을 꺼냈어요. 사진 속 연서는 학교 운동장에서 웃고 있었어요. 연서야, 엄마가 미안해. 어떻게 해? 지혜는 계단을 오르며 다락방 문 앞에 섰어요. 안에서 연서의 약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을 열어보니 연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어요. 엄마, 돌아왔어? 연서가 약하게 물었어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서 곁에 앉았어요. 응, 엄마 왔어. 이제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이 밀려왔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지혜는 연서가 다시 잠든 틈을 타서 사진을 쥐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옥상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해 하얀 세상이 펼쳐졌어요. 지혜는 천천히 난간 쪽으로 다가갔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거리의 불빛이 어슴푸레 빛났어요. 자동차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이게 다인가? 연서야, 미안해. 지혜는 난간에 손을 짚고 한 발을 내디뎠어요. 바람이 몸을 흔들어 균형이 위태로웠어요. 눈물이 흘러내리며 시야가 흐려졌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강씨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야, 미쳤어? 죽고 싶으면 다른 데 가서 죽어. 내 집값 떨어지게 하지 마. 당장 내려와. 지혜는 그 소리에 몸을 움츠렸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은 무너져 있었어요. 바람이 더 세게 불어오고 눈송이가 얼굴에 내려앉았어요. 지혜는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어요. 연서야. 엄마가. 목소리가 떨려 나왔어요. 아래에서 강씨의 발소리가 들려왔지만 지혜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혜는 그 자리에 서서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부모님 없이 자란 자신, 결혼 후 남편의 배신, 그리고 연서와의 힘든 날들.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바람이 휘몰아치며 옷자락을 날렸어요. 지혜는 두 발을 난간에 올렸어요. 이제 끝내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연서의 얼굴이 떠오르자 망설여졌어요. 아래에서 강씨가 다시 소리쳤어요. 야, 내려오라고. 경찰 부를까봐. 지혜는 눈을 감았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 순간 지혜의 마음속에 연서의 목소리가 스쳤어요. 엄마, 가지마. 지혜는 눈을 뜨고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난간에 매달려 있었어요. 절망이 너무 커서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이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지혜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울음을 삼켰어요. 어떻게 해? 연서야. 바람소리가 모든 걸 삼키는 듯 했어요. 강씨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야, 미친년아. 내려와. 지혜는 그 소리에 귀를 막았어요.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밤은 차갑고 무정했어요. 지혜는 과거의 추억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연서가 처음 걷던 날, 학교에 처음 가던 날, 함께 웃던 순간들. 그 모든 게 사라질까봐 두려웠어요. 지혜는 난간을 더 세게 쥐었어요. 살아야 해. 연서를 위해. 하지만 힘은 이미 빠져 있었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어 몸이 앞으로 기울었어요. 그때 강씨가 옥상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어요. 야, 그만해.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지혜는 그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을 뿐이었어요. 강씨는 가까이 다가오며 소리쳤어요. 네가 죽으면 연서가 어떻게 되냐? 생각 좀 해. 지혜는 그 말에 처음으로 반응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집주인님, 제발 도와주세요. 강 씨는 한숨을 쉬며 알았어, 알았어. 내려와서 이야기해라고 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지혜는 천천히 난간에서 내려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지 못했어요. 강 씨는 지혜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들어와. 춥잖아.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지혜의 절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강 씨의 집으로 내려가며 지혜는 여전히 사진을 쥐고 있었어요. 연서야, 엄마가 돌아갈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강 씨는 문을 열고 지혜를 안으로 들였어요. 앉아. 물 한 잔 줄게. 지혜는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았어요. 강 씨는 맞은편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네 사정은 알겠어. 하지만 보증금은 못 줘. 대신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지혜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어떤 방법이요? 강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불길해 보였어요. 지혜는 그 미소를 보고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연서를 위해 뭐든 할 각오였어요. 강 씨는 천천히 말했어요. 너처럼 젊은 여자가 나한테 잘해주면 돈을 마련해줄 수 있어. 지혜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집주인님, 그게 무슨... 강 씨는 웃으며 생각해봐. 연서가 살아야 하잖아. 지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그런 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갈등이 일었어요. 절망 속에서 그 제안이 유일한 빛처럼 느껴졌어요. 지혜는 물컵을 내려놓고 일어났어요. 생각할게요. 지금은 연서 곁으로 가봐야 해요. 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빨리 결정해. 집으로 돌아오는 지혜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다락방에 들어서니 연서가 깨어나 엄마라고 불렀어요. 지혜는 연서의 곁에 앉아 안아줬어요. 엄마 여기 있어. 걱정 마. 연서는 엄마, 울었어? 라고 물었어요.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아니, 바람 때문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강 씨의 말이 맴돌았어요. 그날 밤 지혜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내일은 어떻게 될지 생각했어요.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어둠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옥상 난간에 서 있던 지혜는 바람 소리에 귀를 막고 있었어요. 강 씨의 목소리가 아래에서 메아리치듯 울렸지만 이미 마음은 멀어져 있었어요. 연서야, 엄마가 미안해. 지혜는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눈을 감았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기분이었어요. 한 발이 이미 난간 너머로 나가 있었어요. 눈송이가 얼굴에 내려앉아 차갑게 녹아 흘렀어요. 그 순간 아래 골목에서 갑작스러운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혜는 눈을 뜨고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낡은 골목이 갑자기 검은 리무진 차량들로 가득 찼어요. 번쩍이는 헤드라이트가 눈을 부시게 했어요. 차량들이 줄지어 멈추자 가운데 차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그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그 위험 있는 자세가 주변을 압도했어요. 주변의 경호원들이 따라 내렸어요. 남자는 골목을 둘러보며 천천히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그의 시선이 지혜에게 멈췄어요. 순간 남자의 가슴 왼쪽이 찌르는 듯 아팠어요. 그는 손을 가슴에 대고 비틀거렸어요. 10년 전 화재 이후로 가끔 오는 통증이었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숨이 막힐 듯 강렬했어요. 주변 경호원들이 다가와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남자, 리처드 현올 데이비드 하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어요. 괜찮아. 저 위를 봐. 지혜는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래에서 강 씨가 소리쳤어요. 야, 내려오라고.
저분이 누군지 알아? 현 회장님이야. 네가 이러면 곤란해. 지혜는 그 말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리처드 현은 지혜를 똑바로 올려다보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 사진 속 아이가 그렇게 밝게 웃고 있는데 당신이 뛰어내리면 그 얼굴도 함께 산산조각 날 거예요. 어머니의 피가 그 맑은 눈동자를 물들이지 마세요. 그 말은 지혜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연서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혜의 다리가 풀려 난간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앉았어요. 아, 연서. 지혜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리처드 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통증이 더 세게 밀려왔어요. 그는 계단을 올라 옥상으로 향했어요. 경호원들이 따라오려 했지만 그는 손짓으로 막았어요. 혼자 갈게. 옥상 문이 열리자 지혜는 고개를 들고 그를 봤어요. 가까이서 보니 그의 얼굴은 완벽하게 매끄러웠어요. 화재로 인한 화상 자국은 성형수술로 완전히 지워진 듯 했어요. 하지만 지혜의 눈에 이상한 점이 포착됐어요. 그가 다가오는 걸음새가 왼쪽 다리에 살짝 힘을 주는 식이었어요. 마치 10년 전 현수가 공사장에서 등 부상을 입은 후에 생긴 버릇처럼요. 지혜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괜찮아요. 리처드 현이 지혜 곁에 앉아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익숙한 울림이 있었어요. 지혜는 고개를 저으며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이 아이, 제 딸이에요. 아파서, 수술비가 없어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리처드 현은 사진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러자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올라가 새끼손가락을 구부려 오른쪽 눈썹을 살짝 긁었어요. 지혜는 그 동작을 보고 숨을 죽였어요. 현수가 고민할 때마다 하던 바로 그 버릇이었어요. 당신, 누구세요? 지혜가 속삭이듯 물었어요. 리처드 현은 고개를 들고 그녀를 봤어요. 나는 이 건물을 사러 왔어요. 리처드 현이라고 해요. 지혜는 그 말을 듣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10년 전 현수가 화재로 죽었다고 했어요. 시신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의 걸음걸이, 그 작은 버릇이 모든 걸 흔들었어요. 지혜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똑바로 봤어요. 왼쪽 다리에 왜 힘을 주세요? 그리고 그 손동작, 어디서 배운 거예요? 리처드 현의 눈이 살짝 커졌어요. 그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무슨 소리예요? 그냥 습관일 뿐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약간의 동요가 느껴졌어요. 지혜는 더 다가서며 현수, 당신 현수지? 내 남편 현수라고 소리쳤어요. 리처드 현은 뒷걸음치며 미쳤어요? 나는 리처드 현이에요. 부동산 재벌이에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가슴 통증이 다시 밀려와 그는 벽에 기대섰어요.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10년 전 화재. 당신 죽지 않았어. 왜 돌아오지 않았어? 연서가, 우리 딸이 아파. 리처드 현은 고개를 저으며 모르는 소리 마세요. 경호원 불러서 내려가게 할게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지혜는 그의 팔을 잡았어요. 그 화재 후에 얼굴을 바꿨지. 왜? 왜 우리를 버렸어? 리처드 현은 팔을 뿌리치며 옥상 문으로 향했어요. 이런 미친 소리 그만해요. 지혜는 그를 따라 내려가며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래 골목에서 강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죄송해요. 이 여자가, 강 씨가 머리를 조아렸어요. 리처드 현은 차에 타며 이 건물 사는 거 내일 처리해라고 지시했어요. 차량들이 출발하자 지혜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불꽃이 타올랐어요. 확인해야 해. 정말 현수라면. 지혜는 집으로 돌아와 연서 곁에 앉았어요.
연서는 엄마,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었어요.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이제 돈을 구할 방법을 찾았어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지혜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보며 현수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결혼식 날, 현수가 왼쪽 다리를 저는 모습으로 들어오던 기억. 공사장에서 다친 후로 생긴 버릇이었어요. 그리고 고민할 때마다 새끼손가락으로 눈썹을 긁던 그 동작. 현수야? 왜? 지혜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다음날 아침, 지혜는 공장에 가지 않고 리처드 현에 대해 알아보려 했어요. 동네 카페에서 핸드폰으로 검색했어요. 리처드 현, 부동산 재벌, 10년 전 화재 생존자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화재 후 얼굴을 재건 수술한 이야기. 지혜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지혜는 결심했어요. 그의 회사로 가서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연서에게 엄마 일 좀 보고 올게라고 말하고 버스를 타고 도심으로 향했어요. 회사 건물은 높고 화려했어요. 로비에서 리처드 현 회장님을 뵙고 싶어요라고 했지만 경비가 막았어요. 약속 없으면 안 돼요. 지혜는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리처드 현이 나왔어요. 지혜는 달려가 잠시만요. 어제 그 여자예요라고 소리쳤어요. 리처드 현은 멈춰서서 그녀를 봤어요. 또 당신이야? 왜 따라다녀? 지혜는 그 손동작. 현수만 하던 거예요. 증명해봐요. 당신 현수 아니야? 리처드 현은 인상을 쓰며 경비 불러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혜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현수, 연서 기억해? 우리 딸. 당신이 화재로 죽었다고 했는데 리처드 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지혜를 끌고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조용히 해요. 사람들이 듣잖아. 테이블에 앉자. 지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왜 돌아오지 않았어? 왜 얼굴 바꾸고 이름 바꿔? 리처드 현은 한숨을 쉬며 나는 리처드 현이에요. 현수는 죽었어요. 그 화재로 모든 게 끝났어요. 하지만 그의 새끼손가락이 다시 눈썹으로 갔어요. 지혜는 그걸 지적했어요. 봐요. 그 버릇. 현수만 해. 리처드 현은 손을 내리고 고개를 돌렸어요. 좋아, 솔직히 말할게. 화재 후에 나는 살아났지만 모든 걸 잃었어. 빚더미에 가족도 새로 시작해야 했어. 성형하고 이름 바꾸고. 지혜는 충격받아 가족? 나랑 연서가 있었잖아. 리처드 현은 그땐 너무 힘들었어. 당신들을 지킬 힘이 없었어. 지혜는 울면서 지금은 연서가 아파. 수술비 500만 원이 필요해. 리처드 현은 지갑을 꺼내 카드를 내밀었어요. 이걸로 써. 하지만 더 이상 쫓아오지 마. 지혜는 카드를 받으며 현수. 돌아와. 연서가 아빠를. 리처드 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현수는 죽었어. 잊어. 지혜는 카드를 쥐고 회사 앞에서 서 있었어요. 카드에 찍힌 이름 리차라 하윤을 보며 혼란스러웠어요. 집으로 돌아와 연서에게 엄마가 돈 구했어. 수술 받자라고 말했어요. 연서는 웃으며 정말 고마워, 엄마. 지혜는 병원으로 연서를 데려갔어요. 수술 준비를 하며 마음속으로 리처드 현을 떠올렸어요. 정말 현수라면 왜 도망가? 그날 저녁, 지혜는 그의 회사 웹사이트를 더 파고들었어요. 화재 관련 기사에서 현수라는 이름이 언급됐어요. 지혜는 더 확신이 생겼어요. 다음 날, 지혜는 다시 그의 회사로 갔어요. 이번엔 비서에게 개인적인 일로 왔어요라고 했어요. 리처드 현은 지혜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왜 또 왔어? 돈 줬잖아. 지혜는 연서 수술 잘 됐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당신 현수 맞아. 증거 있어. 그녀는
옛 사진을 내밀었어요. 현수가 왼쪽 다리를 저는 사진. 리처드 현은 사진을 보며 손을 떨었어요. 이건 어디서? 지혜는 우리 결혼 앨범에서. 당신 버릇 다 알아. 리처드 현은 창가로 가서 등을 돌렸어요. 좋아. 나 현수야. 하지만 이제 달라. 돌아갈 수 없어.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왜 버렸어? 리처드 현은 화제가. 내 탓이었어. 불법 공사로 일어난 거야. 도망쳤어. 새 삶을 살았어. 지혜는 연서가. 당신 딸이야. 와봐. 리처드 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못 가. 위험해. 지혜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제발. 한 번만. 리처드 현은 한숨을 쉬며 알았어. 병원으로 갈게. 그날 저녁 리처드 현은 병원으로 왔어요. 연서를 문 밖에서 보며 눈물이 고였어요. 연서, 지혜는 들어와. 아이가 기다려. 리처드 현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연서는 누구세요? 라고 물었어요. 리처드 현은 아저씨야. 네 엄마 친구. 지혜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하지만 리처드 현의 눈빛에 여전한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어요. 그는 연서의 손을 잡고 건강해져야 해라고 말했어요. 지혜는 현수. 우리 다시 시작할까라고 속삭였어요. 리처드 현은 생각할게 라고 대답했어요. 병원을 나서며 그는 가슴을 만지작거렸어요. 통증이 사라진 듯 했어요. 지혜는 집으로 돌아와 연서에게 그 아저씨가 도와줄 거야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의심이 남았어요. 왜 10년을 숨겼을까? 지혜는 더 알아보려 결심했어요. 그 후 며칠, 지혜는 리처드 현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옛 신문을 뒤졌어요. 화재 기사에 현수가 공사감독으로 언급됐어요. 불법 자재 사용 의혹. 지혜는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야? 그녀는 리처드 현에게 전화했어요. 화재. 네 탓이었어? 리처드 현은 만나서 이야기해라고 했어요. 공원에서 만난 그날, 리처드 현은 모든 걸 털어놨어요. 맞아. 돈 때문에 불법했어. 화재로 사람들 죽었어. 나도 죽은 척하고 도망쳤어. 지혜는 그럼 왜 이제 나타났어? 리처드 현은 그 건물. 사고 난 곳 근처야. 우연히 지나가다 봤어. 네가 옥상에 서 있는 걸. 지혜는 그의 어깨에 기대 울었어요. 현수, 연서한테 말할게. 아빠 살아있다고. 리처드 현은 아직 안 돼. 과거가 쫓아올 수 있어. 지혜는 함께 이겨낼게. 그날부터 리처드 현은 몰래 연서를 도왔어요. 병원비뿐 아니라 새 집도 마련해줬어요. 지혜는 그와의 만남을 이어갔어요. 카페에서 공원에서 매次만날 때마다 옛 사랑이 되살아났어요. 리처드 현은 너 없이 10년이 지옥이었어라고 고백했어요. 지혜는 나도. 하지만 이제 함께야. 하지만 강 씨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리처드 현의 비서를 통해 접근했어요. 회장님, 그 여자 문제될 수 있어요. 리처드 현은 신경 쓰지 마. 지혜는 연서가 퇴원한 날 리처드 현을 집으로 불렀어요. 연서는 아저씨 자주 와요? 라고 웃었어요. 리처드 현은 이제 자주 올게. 지혜는 저녁을 차리며 행복을 느꼈어요. 하지만 창밖에서 강 씨의 그림자가 스쳤어요. 지혜는 불안해졌어요. 뭔가 잘못될 것 같아. 리처드 현은 떠나며 조심해라고 속삭였어요. 그날 밤 지혜는 연서와 함께 새 집에서 잠들었어요. 꿈에서 현수가 불타는 건물에서 외쳤어요. 지혜야, 도망쳐. 지혜는 깨어나 창문을 봤어요. 밖에는 검은 차가 서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현수, 위험해.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리처드 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조심해. 누가 지켜보는 것 같아. 리처드 현의 답. 알았어. 내일 만나. 지혜는 불을 켜고 연서의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어둠 속에서 볼에메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 있었어요. 새 집의 불빛 아래서 지혜는 연서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현수. 아니 리처드 현. 내가 정말 현수라면 증명해야 해. 어둠 속 그림자가 불길하게 느껴졌지만 지혜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혜는 부엌으로 가서 옛날 물건들을 뒤졌어요.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낡은 도시락통이 나왔어요. 현수가 좋아하던 누룽지 튀김을 담아주던 그 통이었어요. 지혜는 쌀을 씻어 밥솥에 넣고 일부러 밥을 태워 누룽지를 만들었어요. 뜨거운 기름에 누룽지를 넣자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설탕을 뿌려 달콤하게 튀겨내니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현수, 이게 네가 제일 좋아하던 거지. 지혜는 중얼거리며 누룽지 튀김을 도시락통에 담았어요. 지혜는 연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아직 약해 보이는 얼굴을 보며 엄마 곧 올게. 누워있어라고 말하고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도심 공사장으로 향했어요. 리처드 현의 회사에서 들은 소문대로 그는 낡은 건물을 재개발하는 공사 현장에 임시 사무실을 차렸어요.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서울의 빌딩들이 지혜의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들었어요. 공사장에 도착하니 컨테이너로 만든 임시 사무실이 보였어요. 주변에 경호원들이 서 있었어요. 지혜는 도시락통을 꼭 쥐고 다가갔어요. 회장님을 뵙고 싶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경호원이 막아서며 약속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지혜는 물러서지 않고 제발 이걸 전해주세요. 회장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라고 애원했어요. 경호원은 인상을 쓰며 도시락을 받아들었지만 지혜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오자 도시락통에서 달콤한 누룽지 냄새가 스멀스멀 새어나왔어요. 공사장 공기가 그 냄새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컨테이너 안에서 리처드 현은 서류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갑자기 코끝에 익숙한 냄새가 스쳤어요. 이게 뭐지? 그는 코를 킁킁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싸구려 냄새잖아. 공사장 근처 가게에서 나는 거인가? 하지만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다리가 사무실 문 쪽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달콤하고 바삭한 냄새가 더 강하게 밀려왔어요. 리처드 현의 위가 꼬르륵 소리를 냈어요. 입안에 침이 고였어요. 이 냄새, 왜 이렇게? 그는 중얼거리며 밖으로 나왔어요. 경호원이 도시락을 들고 서 있는 지혜를 보며 회장님, 이 여자가 라고 말하려 했지만 리처드 현은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의 시선이 도시락통에 꽂혔어요. 그게 뭐야?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통을 내밀었어요. 회장님, 이거 드세요. 제가 만든 누룽지 튀김이에요. 리처드 현은 인상을 찌푸렸지만 냄새에 홀린 듯 통을 받아들었어요. 뚜껑을 열자 뜨거운 김과 함께 황금빛 누룽지가 드러났어요. 그는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바삭하게 씹히는 소리가 났어요. 달콤한 설탕 맛과 고소한 쌀향이 입안에서 퍼졌어요.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듯 했어요. 아, 리처드 현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어요. 눈앞이 하얘지며 10년 전 기억이 폭발하듯 쏟아졌어요. 불타는 건물 안, 연기 속에서 지혜와 어린 연서를 안고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지혜야, 연서부터. 현수는 소리쳤어요. 지혜를 먼저 창밖으로 밀어내고 연서를 안아 던지듯 내던졌어요. 그때 천장에서 뜨거운 철근이 떨어졌어요. 현수는 맨손으로 그걸 막았어요. 뜨거워. 아,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 손가락 지문이 녹아 없어졌어요. 불길이 몸을 삼키기 직전
그는 창밖으로 떨어졌어요. 현수, 지혜의 비명이 들렸지만 현수는 살아났어요. 하지만 모든 게 변했어요. 얼굴은 화상으로 엉망이 됐고 과거를 버려야 했어요. 리처드 현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아니, 나 현수야.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주변 경호원들이 달려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지혜는 그 소리에 달려와 현수를 끌어안았어요. 현수, 현수야. 현수는 지혜의 얼굴을 보며 손을 떨며 만졌어요. 지혜, 정말 너야? 미안해. 미안해. 둘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공사장 먼지가 날리는 가운데 10년의 세월이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현수는 지혜의 등을 토닥이며 이제 다 괜찮아. 내가 돌아왔어라고 속삭였어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수. 연서가 기다려라고 말했어요. 현수는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연서? 우리 연서 어디 있어? 학교 갔어? 아니면 집에? 그의 눈빛이 밝아졌어요. 지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현수, 앉아. 이야기할 게 있어. 현수는 경호원들을 물러나게 하고 지혜와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아 지혜의 손을 잡았어요. 연서한테 뭐 사줄까? 예쁜 옷? 아니, 해외 유학 보낼까? 이제 돈 많아. 뭐든 해줄 수 있어. 그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어요. 지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주머니에서 연서의 사진을 꺼냈어요. 하지만 그건 웃는 사진이 아니었어요. 검은 테두리의 영정사진이었어요. 현수. 연서가 세상을 떠났어. 현수의 미소가 얼어붙었어요. 뭐? 무슨 소리야? 연서가 왜? 지혜는 울면서 설명했어요. 그 화재 후에 우리는 가난하게 살았어. 연서가 폐렴으로 심장이 안 좋아졌어. 수술비 500만 원이 필요했는데 없었어. 그 추운 다락방에서 연서가 내 이름 부르며 갔어. 몇 주 전 일이야. 현수는 사진을 받아들고 멍하니 봤어요. 연서, 아빠, 미안. 그의 손이 떨려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아니야. 거짓말이야. 그는 소리쳤어요. 지혜는 현수를 안으며 현수, 나도 믿기 싫었어. 하지만 연서가 현수는 벽을 주먹으로 치며 울부짖었어요. 내가 왜 도망쳤지? 왜? 이 빌어먹을 돈이 다 뭐야? 수천억이 있어도 연서를 못 살려? 그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컨테이너 안이 그의 통곡으로 가득 찼어요. 지혜는 현수의 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울었어요. 현수, 이제 나만 있어. 우리 둘이서. 현수는 한참을 울다 지쳐 소파에 기대 앉았어요. 지혜야, 연서 무덤은 어디야? 데려다줘.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가자. 지금은 쉬어. 현수는 지혜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미안해. 10년 동안 나 때문에. 지혜는 이제 왔잖아. 그걸로 되라고 속삭였어요. 하지만 현수의 눈빛에 절망이 깊게 새겨졌어요. 창밖으로 공사장 불빛이 비치며 그의 얼굴을 비췄어요. 연서야. 아빠가. 현수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어요. 지혜는 그의 머리를 기대며 앉아 있었어요. 공사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둘의 세계는 고요했어요. 그날 저녁 지혜는 현수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새 집이었지만 연서의 빈자리가 느껴졌어요. 현수는 연서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어요. 여기서 잤구나. 우리 연서. 그는 베개를 안고 냄새를 맡았어요. 지혜는 부엌에서 차를 타오며 현수,
먹을래? 라고 물었어요. 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배 안 고파. 연서 생각만 나. 지혜는 현수 곁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연서가 내 사진 보며 아빠 언제 와? 라고 물었어. 나도 몰랐지. 현수는 눈물을 훔치며 내가 화재 탓에 도망쳤어. 불법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후회돼. 지혜는 과거는 잊어. 앞으로 살아야지. 현수는 지혜를 안았어요.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밤이 깊어지자 현수는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서 있었어요. 서울 야경을 보며 이 모든 게 무의미해. 연서 없이. 지혜는 뒤에서 안으며 현수, 연서도 네가 행복하길 바랄 거야. 현수는 돌아보며 내일 무덤 가자. 꽃 사서. 지혜는 응. 같이. 둘은 침대에 누워 서로를 안고 잠들었어요. 하지만 현수의 꿈속에서 연서가 불타는 건물에서 손을 뻗었어요. 아빠. 현수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어요. 지혜가 달래며 괜찮아. 꿈이야. 현수는 땀에 젖어. 연서가 날 원망할까? 지혜는 아니. 사랑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지혜와 현수는 꽃집에 들러 백합을 샀어요. 묘지로 가는 길 현수는 창밖을 보며 침묵했어요. 묘지에 도착하니 작은 비석에 연서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현수는 무릎 꿇고 꽃을 놓았어요. 연서야. 아빠 왔어. 미안해. 눈물이 비석에 떨어졌어요. 지혜는 옆에서 울며 연서. 아빠 왔어. 이제 우리 셋이야. 현수는 비석을 쓰다듬으며 다음엔 네가 좋아하는 인형 가져올게. 바람이 불어 꽃잎이 날렸어요. 현수는 한참을 앉아있다가 일어났어요. 지혜야, 이제 어떻게 살아? 지혜는 현수의 손을 잡고 함께 살아. 연서 못 가지.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가슴에 구멍이 뚫린 듯 했어요. 회사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현수는 모든 재산, 연서 이름으로 기부할까? 라고 중얼거렸어요. 지혜는 생각해봐. 천천히. 현수는 지혜를 보며 너만 있으면 돼. 집에 도착하니 강 씨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회장님, 중요한 일이. 현수는 인상을 쓰며 나중에. 강 씨는 지혜를 노려보며 물러났어요. 지혜는 불안해졌어요. 현수, 저 사람. 조심해. 그날 오후 현수는 지혜와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옛 추억을 나눴어요. 결혼할 때 내가 누룽지 튀김 만들어줬지. 현수는 웃으며 말했어요. 지혜는 그 냄새로 네가 돌아왔어. 현수는 지혜의 손등에 입 맞췄어요. 고마워. 날 깨워줘서. 하지만 연서 이야기가 나오자 현수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연서가 네, 이름 부르며 갔대. 지혜는 응, 아빠 하면서 현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내 탓이야. 그 화재, 지혜는 아니 운명이야. 이제 그만 자책해. 저녁이 되자 현수는 지혜에게 오늘은 요리할게라고 했어요. 부엌에서 스테이크를 구웠어요. 지혜는 테이블을 차리며 현수, 맛있겠다. 둘이 앉아 먹으며 웃었어요. 이제 새 시작이야. 현수가 말했어요. 지혜는 응, 우리 둘이. 하지만 식사 중에 현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강 씨였다. 회장님, 그 여자. 과거를 캐고 다녀요. 현수는 전화를 끊고 지혜를 봤어요. 무슨 일? 지혜가 물었어요. 현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밤에 현수는 지혜를 안고 연서, 사진 더 봐줄래? 라고 했어요. 지혜는 앨범을 꺼내 보여줬어요. 현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울었어요. 우리 연서. 이렇게 컸구나. 지혜는 내 닮았어. 눈이. 현수는 미안해. 놓쳤어. 지혜는 이제 놓치지 마. 현수는 지혜를 끌어당겨 키스했어요. 사랑해.
지혜는 나도 둘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잠들었어요. 하지만 현수의 꿈에서 다시 화재가 일어났어요. 연서가 아빠, 왜 안 왔어? 라고 물었어요. 현수는 땀에 흘러 깨어났어요. 다음 날, 현수는 회사에서 과거 서류를 뒤졌어요. 화재 관련 파일을 보며 이게 다 내 잘못, 중얼거렸어요. 지혜는 집에서 현수를 기다렸어요. 현수가 돌아오자 오늘 어땠어? 라고 물었어요. 현수는 연서 기념으로 재단 만들까 해. 지혜는 좋아. 병든 아이들 도와. 현수는 지혜를 안았어요. 너 덕분에 살아. 하지만 강 씨가 다시 나타났어요. 회장님, 기자들이 냄새 맡았어요. 과거가. 현수는 입 다물어. 지혜는 문 밖에서 듣고 불안해졌어요. 그 주말, 현수와 지혜는 여행을 떠났어요. 바다로 가서 파도 소리를 들었어요. 현수는 여기서 연서와 놀았으면 이라고 했어요. 지혜는 상상해. 연서가 웃고 있어. 현수는 모래에 연서 이름을 썼어요. 파도가 지우자 울었어요. 지혜는 새로 쓰자. 둘이 손잡고 걸었어요. 호텔에서 현수는 지혜에게 결혼 다시 할까? 라고 물었어요. 지혜는 응, 연서가 지켜볼 거야. 현수는 반지를 사서 끼워줬어요. 이제 영원히. 하지만 서울로 돌아오자 현실이 기다렸어요. 현수의 회사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화재 비리 의혹. 현수는 지혜에게 숨어. 위험해. 지혜는 함께 할게. 현수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과거를 인정해. 사죄할게. 지혜는 TV로 보며 울었어요. 현수는 집으로 돌아와 모든 걸 잃을지도 몰라. 지혜는 괜찮아. 너만 있으면. 현수는 지혜를 안고 연서. 미안해. 둘의 삶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하지만 연서의 빈자리는 영원히 남았어요. 현수는 매일 무덤에 가 꽃을 놓았어요. 연서야, 아빠가 지킬게. 지혜는 옆에서 우리 셋이야. 라고 속삭였어요. 시간이 흘러 현수는 재단을 세웠어요. 아픈 아이들을 돕는 단체예요. 지혜는 그곳에서 일했어요. 연서 덕분에. 현수가 말했어요. 둘이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가끔 밤에 현수는 누룽지 튀김을 만들어 먹었어요. 이 맛, 추억이야. 지혜는 웃으며 네가 돌아온 맛. 하지만 가슴속 절망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현수는 돈이 다 무슨 소용, 중얼거렸어요. 지혜는 사랑이 소용이야. 둘이는 그렇게 버텼어요. 어둠 속 그림자는 점점 희미해졌지만 연서의 미소는 영원히 빛났어요. 새 집의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어요. 현수는 부엌에서 커피를 타며 지혜를 봤어요. 그녀의 얼굴에 여전한 슬픔이 드리워 있었죠. 현수는 컵을 내려놓고 지혜의 손을 잡았어요. 지혜야. 연서가 왜 그렇게 됐어? 정확히 말해줘.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혜는 눈을 내리깔며 한숨을 쉬었어요. 현수. 그날 연서가 폐렴으로 심장이 나빠졌어. 병원에서 수술비 500만 원을 선납하라고 했어. 나한테는 그 돈이 없었어. 매일 공장에서 일해도 겨우 먹고 살았으니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현수는 주먹을 쥐며 그래서 어떻게 했어? 라고 물었어요.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어요. 집주인 강 씨한테 갔어. 그 다락방 보증금 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어. 연서가 죽을지도 몰라요. 제발. 했는데 그는 코웃음 치며 거절했어. 내가 발을 붙잡자 슬리퍼로 어깨를 차고 꺼져 하면서 문 밖으로 밀어냈어. 그 후로 연서가 점점 약해지더니 내 이름 부르며 갔어. 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 개자식 때문에 연서가.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슬픔이 분노로 뒤덮였어요. 지혜는 현수의 팔을 잡았어요. 현수, 진정해. 이제 지난 일이야. 하지만 현수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 이건 끝나지 않았어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현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연서의 사진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어요. 연서야, 아빠가 복수할게. 다음 날 아침 지혜가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문을 열자 강 씨가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여전한 오만으로 가득했어요. 야, 이제 나가. 새 주인이 왔어. 짐 싸. 강 씨는 안으로 밀치고 들어와 물건을 마구 뒤집었어요. 책상 위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지혜는 뒷걸음치며 집주인님 제발. 이제 돈 줄게요라고 애원했어요. 강 씨는 웃으며 돈. 늦었어. 내년 때문에 집값 떨어졌어. 빨리 꺼져. 그는 지혜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현수가 들어서며 강 씨의 어깨를 세게 잡았어요. 손 치워. 현수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어요. 그의 눈에는 살기가 번득였어요. 강 씨는 깜짝 놀라 돌아보며 너는? 라고 더듬었어요. 현수는 강 씨의 멱살을 움켜쥐고 밖으로 끌어냈어요. 골목 한복판으로 데려가 무릎을 차서 꿇어앉혔어요. 주변 이웃들이 모여들었어요. 현수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눈동자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나 기억나? 박현수야. 10년 전 화재로 죽었다고 생각한 그놈. 강 씨의 눈이 커다래졌어요. 뭐라고? 네가 살아있었어? 현수는 차갑게 웃으며 그래. 내가 보험금 챙기려고 불법 공사로 불을 질렀지. 그 돈으로 이 동네 다 사들였어. 이제 내 재산, 이 집, 땅, 다 내 거야. 이미 매입하고 봉쇄했어. 강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짓말. 내 돈이라고 소리쳤어요. 현수는 서류를 꺼내 흔들며 세금 포탈, 불법 건축 자료 다 당국에 보냈어. 곧 경찰 올 거야. 현수는 강 씨의 얼굴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네가 500만 원 때문에 내 딸을 죽였어. 그래서 나도 10만 배, 50억 원으로 내 인생을 파괴할게. 지금 당장 나가.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마. 내가 내 아내한테 한 대로. 강 씨는 떨며 제발. 내 집이라고 빌었지만 현수는 발로 그의 등을 차밀어냈어요. 꺼져. 강 씨는 비틀거리며 골목을 달아났어요. 이웃들이 속삭였어요. 저 새끼, 마땅해. 현수는 지혜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혜는 현수의 가슴에 기대 현수. 고마워라고 속삭였어요. 현수는 연서 복수야라고 대답했지만 그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현수와 지혜는 연서의 유골함이 있는 납골당으로 갔어요. 차 안에서 현수는 창밖을 보며 침묵했어요. 도착하자 현수는 유골함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연서야, 아빠가 미안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유골함을 만지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가 왜 그때 안 왔을까? 네가 아프다는데. 500만 원 때문에. 지혜는 옆에 앉아 현수의 등을 토닥였어요. 현수, 연서가 이해할 거야. 현수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 내가 못난 아빠야.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그의 울음소리가 납골당에 메아리 쳤어요. 지혜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어요. 이거 연서 일기야. 읽어봐.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어요. 연서의 글씨가 보였어요. 오늘 엄마가 추워서 떨었어. 아빠가 계시면 좋을 텐데. 나중에 커서 돈 벌면 튼튼한 집 지을게. 엄마 아빠 걱정 안 하게. 현수는
그 글을 읽으며 다시 울었어요. 연서, 내 꿈. 그는 노트를 가슴에 품었어요. 지혜는 연서가 원한 거 우리가 해줄 수 있어. 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래. 내가 할게. 내 재산 절반으로. 연서, 장학재단 만들자. 가난한 아이들, 아픈 애들 도와.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현수, 연서가 기뻐할 거야. 현수는 유골함을 보며 연서야, 아빠가 내 이름으로 세상을 바꿀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수는 변호사를 불렀어요. 재단 설립 준비해. 이름은 연서 장학재단. 아픈 아이들 수술비, 교육비 지원. 지혜는 현수의 손을 잡았어요. 현수, 네가 변했어. 현수는 연서 덕분이야. 이제 속죄할게. 그날 저녁, 현수는 지혜와 함께 연서 사진 앞에 촛불을 켰어요. 연서야, 봐. 아빠가 내 꿈 이룰게. 지혜는 우리 함께라고 속삭였어요. 현수는 서류를 펼치며 재단 계획을 세웠어요. 첫 지원자부터 폐렴 아이들 우선. 지혜는 현수의 어깨에 기대 좋아. 연서가 웃을 거야. 밤이 깊어지자 현수는 창가에 서서 골목을 내려다봤어요. 강씨가 사라진 그 거리가 평화로워 보였어요. 다음 날 현수는 회사로 가서 직원들을 모았어요. 재산 절반 재단에 기부해. 세부 사항은 변호사가 설명할 거야. 직원들이 놀라며 회장님, 정말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현수는 그래. 내 딸 연서를 위해. 지혜는 집에서 재단 로고를 스케치했어요. 연서의 미소를 닮은 디자인. 현수가 돌아오자 지혜는 보여주며 이점 모양라고 했어요. 현수는 웃으며 완벽해. 둘이는 테이블에 앉아 재단 운영을 논의했어요. 매년 100명 지원, 병원과 연계. 현수는 돈뿐 아니라 방문도 할게. 아이들 손 잡아주고. 지혜는 눈물을 닦으며 현수, 네가 자랑스러워. 한 달 후 재단 출범식이 열렸어요. 현수는 무대에 서서 이 재단은 제 딸 연서를 기려 세웠어요. 가난 때문에 아픈 아이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청중이 박수를 쳤어요. 지혜는 객석에서 현수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행사 후 첫 지원 아이가 왔어요. 폐렴 걸린 6살 소녀. 현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아저씨가 도와줄게. 건강해져. 아이 엄마가 울며 고맙습니다라고 했어요. 현수는 지혜와 함께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며 연서, 내가 도와주는 거지 라고 중얼거렸어요. 지혜는 응. 연서가 지켜봐. 시간이 흘러 재단은 점점 커졌어요. 현수는 매일 아이들을 방문했어요. 오늘은 그림책 읽어줄까? 아이들이 웃으면 해 라고 대답했어요. 지혜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현수, 피곤하지? 라고 물었어요. 현수는 아니 이게 속죄야. 밤에 집으로 돌아와 연서 사진에 보고했어요. 오늘 또 한 명 도왔어. 내 덕분이야. 지혜는 현수를 안으며 우리 잘하고 있어. 현수는 그래. 연서가 행복할 거야. 창밖으로 별이 빛났어요. 골목은 이제 평화로웠어요. 현수는 가끔 납골당에 혼자 갔어요. 유골함 앞에 앉아 연서야, 재단 봤어? 내 꿈대로 튼튼한 집. 아니 더 큰 거야. 아이들 집. 바람이 불어 그의 머리를 스쳤어요. 집으로 돌아와 지혜에게 오늘 연서한테 이야기했어라고 했어요. 지혜는 뭐라고? 현수는 아빠, 엄마 사랑한다고. 둘이는 서로를 안고 웃었어요. 재단 활동으로 바빴지만 주말에는 산책했어요. 공원에서 현수는 연서가 여기서 놀았으면 이라고 했어요. 지혜는 상상해. 연서가 뛰어다녀. 현수는 모래에 연서라고 썼어요. 파도가 지우지 않는 그 이름처럼.
재단이 1주년이 됐어요. 현수는 파티에서 이 모든 게 연서 덕분이라고 말했어요. 지혜는 현수의 손을 잡고 우리 딸이라고 속삭였어요.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고 마워요라고 노래했어요. 현수는 눈물을 훔쳤어요. 집으로 돌아와 현수는 지혜에게 이제 행복해? 라고 물었어요. 지혜는 응, 내 덕분에, 현수는 연서 덕분에. 둘이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봤어요. 별 하나가 반짝였어요. 연서야. 현수가 중얼거렸어요. 지혜는 여기 있어. 그들의 삶은 그렇게 이어졌어요. 새 집의 아침은 언제나 평화로웠어요. 현수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지혜를 불렀어요. 지혜야, 오늘 재단 일정 어때? 오후에 아이들 방문 갈까? 지혜는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가자. 연서가 좋아할 것 같아. 재단이 1주년을 맞은 후 그들의 삶은 아이들을 도우는 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현수는 가끔 옛 다락방을 떠올렸어요. 그곳에서 지혜와 연서가 고생하던 기억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어느 날 저녁 현수는 지혜에게 말했어요. 지혜야, 그 다락방 다시 가볼까? 뭔가 바꿔보고 싶어. 지혜는 놀라며 왜? 추억이 아픈데 라고 했지만 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연서를 위해 좋은 걸로 바꾸자. 옥상 정원 만들까? 연서 이름으로 지혜의 눈이 반짝였어요. 현수. 좋아. 연서가 하늘에서 봐줄 거야. 다음 주 현수와 지혜는 그 낡은 건물로 갔어요. 강 씨가 사라진 후 현수가 건물 전체를 사들였어요. 다락방 문을 열자 먼지 쌓인 공기가 코를 찔렀어요. 현수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였어요. 여기서 연서가 기침하던 기억나? 지혜는 벽을 만지며 응, 추웠지. 이제 바꾸자. 그들은 공사팀을 불렀어요. 옥상을 개조해 잔디를 깔고 꽃밭을 만들었어요. 현수는 직접 나무를 심었어요. 이 장미, 연서 좋아하던 색이야. 지혜는 물을 주며 여기 벤치 놓자.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게. 공사가 진행될수록 옥상은 변했어요. 작은 연못을 파고 조명을 달았어요. 현수는 간판을 걸며 연서 하늘 정원이라고 썼어요. 지혜는 웃으며 예쁘네. 연서가 내려다보는 정원 같아. 완성된 날 현수는 지혜를 안고 이제 좋은 추억만 만들자라고 속삭였어요. 정원이 완성되자 현수와 지혜는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보냈어요. 재단 활동으로 트라이 어린이집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현수는 연서를 떠올렸어요. 연서도 이렇게 웃었을 텐데. 지혜는 현수의 손을 잡았어요. 아이들 도우면서 우리도 치유돼. 그 후로 그들은 고아원을 자주 찾았어요. 어느 가을날 한 고아원에 갔어요. 원장님이 아이들 그림 그리는 시간이에요 라고 안내했어요. 현수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한 여자아이가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현수는 다가가 뭐 그려? 라고 물었어요. 아이는 고개를 들고 집, 튼튼한 집이라고 대답했어요. 그 눈빛이 연서와 똑같았어요. 크고 맑은 눈, 수줍은 미소. 현수의 심장이 덜컹했어요. 이름이 뭐야? 아이는 미나예요라고 했어요. 지혜가 다가와 그림을 봤어요. 와, 예쁘네. 왜 튼튼한 집? 미나는 종이를 만지작거리며 엄마 아빠가 걱정 안 하게, 비 안 새고 바람 안 불게. 현수는 그 말에 가슴이 저렸어요. 연서의 일기와 똑같았어요. 지혜는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미나야, 우리랑 놀래?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장님이 미나는 7살인데 부모님 사고로 왔어요. 그림 잘 그려요라고 설명했어요.
현수는 지혜를 보며 지혜야, 미나를 데려갈까?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현수, 연서가 보낸 선물 같아. 그날 그들은 미나를 데리고 나왔어요. 서류를 준비하며 현수는 미나에게 미나야, 우리 집으로 갈래? 아빠 엄마가 돼줄게. 미나는 수줍게네. 좋아요라고 대답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미나는 방을 보며 와, 큰 집이라고 감탄했어요. 지혜는 미나를 안고 여기서 살자. 연서 언니가 지켜줄 거야. 미나가 가족이 된 후 집안 분위기가 밝아졌어요. 현수는 미나를 등에 업고 정원으로 올라갔어요. 미나야, 이 정원 이름 알아? 연서 하늘 정원. 미나는 꽃을 만지며 연서 누나, 하늘에 계신가?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미나처럼 예쁘네. 미나는 그림을 그려 정원에 걸었어요. 이 집, 우리 집. 지혜는 미나의 손을 잡고 요리했어요. 미나야, 누룽지 튀김 해볼까? 아빠 좋아해. 미나는 웃으며 내. 재미있어요. 저녁에 현수는 미나에게 책을 읽어줬어요. 옛날 옛적에. 미나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지혜는 그 광경을 보며 현수, 미나 덕분에 웃네. 현수는 연서가 미나를 보낸 거야. 천국에서 몇 년이 흘렀어요. 미나는 이제 10살이 됐어요. 재단은 더 커져 수백 명 아이들을 도왔어요. 지혜는 중년이 돼 피곤함을 느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 속이 메스꺼웠어요. 현수, 나 좀 이상해. 메스껍고. 현수는 걱정하며 병원 가자. 폐경기인가?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나이 들었으니까. 다음 날 지혜는 산부인과로 갔어요. 의사가 초음파를 하며 이게. 지혜는 긴장하며 왜요? 문제 있어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축하해요. 임신 5주예요. 지혜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나 45살인데 의사는 기적이에요. 건강하게 관리하세요.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초음파 사진을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현수에게 보여줬어요. 현수, 봐. 현수는 사진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작은 점 같은 아기 모습. 눈물이 주룩 흘렀어요. 지혜야, 정말 우리 또 부모가 돼. 그는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연서야, 고마워. 동생 보내줘서. 지혜는 현수를 안으며 현수, 기뻐? 나도 믿기지 않아. 미나는 방에서 나와 엄마, 왜 울어? 라고 물었어요. 현수는 미나를 안고 미나야, 너 동생 생길 거야. 미나는 깡충 뛰며 정말? 와. 그날 밤 현수는 지혜의 배를 만지며 아기야, 아빠 여기 있어. 지혜는 웃으며 연서가 우리를 축복한 거야. 현수는 응, 이제 완전한 가족. 임신 기간 동안 지혜의 배가 점점 불렀어요. 현수는 매일 과일을 챙겨줬어요. 지혜야, 이거 먹어. 아기 위에. 미나는 지혜의 배에 귀를 대고 동생아, 언니야라고 속삭였어요. 지혜는 미나야, 동생 이름 뭐로 할까? 미나는 연서처럼 예쁜 이름. 현수는 재단 일을 하며 더 열심히 했어요. 아기 태어나면 재단 키워서 도울게. 어느 봄날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연서 하늘 정원에서 지혜의 배가 크게 부른 채로 서 있었어요. 현수는 지혜의 손을 잡고 미나는 현수의 다른 손을 쥐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모두 웃었어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지자 현수의 눈에 행복이 가득했어요. 지혜야, 미나야, 사랑해. 지혜는 우리 이제 행복해. 미나는 동생도. 바람이 불어 꽃잎이 날렸어요. 연서의 미소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듯 했어요.
현수는 사진을 보며 이제 상처 다 나았어. 연서 덕분에. 지혜는 배를 쓰다듬으며 응, 새 시작이야. 미나는 그림을 그리며 우리 가족 그림. 현수는 미나를 업고 정원을 걸었어요. 미나야, 동생 태어나면 같이 놀자. 미나는 네. 재미있을 거야. 저녁에 지혜는 현수에게 현수, 고마워. 다시 행복하게 해줘. 현수는 지혜를 안고 나도 너랑 미나, 아기. 이게 전부야. 밤하늘이 별로 빛났어요. 현수는 창밖을 보며 연서야. 지켜봐줘. 지혜는 연서가 웃고 있을 거야. 가족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어요. 새로운 생명이 오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어요. 시간이 흘러 아기가 태어날 날이 가까워졌어요. 현수는 병원 가방을 챙기며 지혜야, 준비됐어? 지혜는 웃으며 응, 설레네. 미나는 동생 언제 와? 라고 조르며 기다렸어요. 산통이 시작되자 현수는 지혜의 손을 잡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지혜야, 힘내. 아빠 여기 있어. 지혜는 땀을 흘리며 현수, 고마워. 의사가 힘주세요. 라고 소리쳤어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현수는 눈물을 흘리며 아기, 우리 아기. 지혜는 지친 미소로 건강해? 의사는 예쁜 여자아이예요. 현수는 아기를 안고 연서야. 동생이야. 미나는 병실에 들어와 동생. 귀여워. 가족이 모여 아기를 봤어요. 현수는 이름 연아로 할까? 연서처럼. 지혜는 좋아. 미나는 연아 동생. 집으로 돌아온 후 현수는 요람을 흔들며 연아야, 아빠야. 지혜는 소파에 앉아 미나와 이야기했어요. 미나야, 동생 돌봐줄래? 미나는 네. 언니 할게. 현수는 재단에 아기 사진을 걸었어요. 연서야, 봐. 내 동생. 아이들이 방문할 때 현수는 이 재단, 우리 가족 이야기야라고 말했어요. 저녁에 현수는 지혜를 안고 지혜야, 이제 완벽해. 지혜는 응, 사랑해. 미나는 연아를 재우며 노래 불렀어요. 자장자장. 집안이 따뜻함으로 가득 찼어요. 연서 하늘 정원에서 꽃이 피었어요. 현수는 가족을 보며 기적. 이게 기적이야. 지혜는 연서의 선물. 미나는 우리 행복해. 연아의 울음이 웃음으로 변했어요. 현수는 매일 아침 연아를 안고 정원으로 올라갔어요. 연아야, 언니 정원이야. 미나는 따라와 꽃을 따줬어요. 동생아, 이 꽃. 지혜는 사진을 찍으며 예쁘네. 재단 활동으로 바빴지만 가족 시간이 소중했어요. 현수는 미나에게 그림을 가르쳤어요. 미나야, 집 그려봐. 미나는 우리 집. 튼튼해. 현수는 웃으며 맞아. 이제 영원히. 지혜는 연아를 안고 현수, 고마워. 이 모든 게. 현수는 지혜에게 키스하며 너 덕분이야. 밤에 별을 보며 현수는 연서야, 고마워. 동생 보내줘서. 지혜는 연서가 우리를 지켜. 미나는 언니 사랑해. 연아는 손을 흔들었어요. 가족의 번드가 강해졌어요. 몇 달 후 연아가 첫걸음을 떼었어요. 현수는 바닥에 앉아 연아야, 이리 와. 연아는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미나는 박수치며 잘했어. 지혜는 영상을 찍었어요. 기념으로. 현수는 연아를 안고 연서야, 봤어? 동생이 걸어. 재단에서 아이들이 모인 날 현수는 연아를 데려갔어요. 이야기가 우리 희만이야. 아이들이 귀여워. 라고 소리쳤어요. 집으로 돌아와 현수는 지혜에게 지혜야, 또 여행 갈까? 바다로. 지혜는 좋아. 미나 연아랑. 미나는 바다. 재미있겠다. 연아는 아라고 웃었어요. 차 안에서 현수는 노래 불렀어요. 바다로 가자.
바다에서 미나는 모래성을 쌓았어요. 이 집, 우리 집처럼 튼튼. 현수는 도와주며 맞아. 파도 못 무너뜨려. 지혜는 연아를 안고 파도를 봤어요. 연아야, 바다야. 저녁에 캠프파이어 앞에서 현수는 이야기했어요. 옛날에 우리 가족이. 미나는 계속해. 지혜는 현수, 재미있네. 연아는 잠들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현수는 지혜를 안고 행복해. 지혜는 영원히. 서울로 돌아온 후 일상이 이어졌어요. 현수는 재단을 더 키웠어요. 연서 연아 재단으로 바꿀까? 지혜는 좋아. 미나는 학교에서 우리 집 최고라고 자랑했어요. 연아는 미나를 따라다녔어요. 언니, 겨울이 오자 현수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했어요. 연아야, 첫 크리스마스. 미나는 선물을 쌓았어요. 동생 거, 지혜는 쿠키를 구웠어요. 현수, 먹어봐. 현수는 맛있어. 연서도 좋아했을 거야. 밤에 가족이 모여 선물을 열었어요. 현수는 지혜에게 목걸이를 주며 사랑해. 지혜는 현수. 고마워. 미나는 인형을 안고 최고. 연아는 장난감을 흔들었어요. 현수는 사진을 찍으며 이 순간. 영원히. 지혜는 우리 가족. 새해가 밝았어요. 현수는 올해도 행복하자. 미나는 네. 연아는 웃었어요. 봄의 연서, 하늘 정원이 꽃으로 만발했어요. 현수는 가족을 데리고 피크닉을 했어요. 여기서 먹자. 지혜는 도시락을 펼쳤어요. 누룽지 튀김. 미나는 맛있어. 연아는 손을 뻗었어요. 현수는 연서야. 같이 먹는 기분. 지혜는 응. 연서가 여기 있어. 미나는 꽃을 따서 연아에게 줬어요. 동생아. 현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게 기적. 집으로 돌아와 현수는 일기를 썼어요. 연서야, 내 덕분에 새 가족이 생겼어. 지혜는 현수의 어깨를 안았어요. 현수, 이제 다 괜찮아. 미나는 아빠, 읽어줘. 연아는 아. 현수의 웃음소리가 울렸어요. 여름 휴가로 산으로 갔어요. 현수는 미나를 업고 등산했어요. 미나야, 정상 가자. 미나는 네. 재미있어. 지혜는 연아를 안고 따라왔어요. 천천히. 정상에서 현수는 와. 아름다워. 지혜는 우리 삶처럼. 미나는 사진 찍자. 연아는 바람에 웃었어요. 내려와 현수는 다음엔 바다. 지혜는 좋아. 집에서 현수는 재단 보고서를 봤어요. 올해 200명 도왔어. 지혜는 연서 자랑스러울 거야. 미나는 아빠, 나도 도울래. 연아는 미나를 따라 그림 그렸어요. 현수는 우리 딸들 최고야. 가을에 미나의 생일 파티를 열었어요. 현수는 케이크를 들고 생일 축하해. 미나는 촛불을 불며 소원 빌었어. 가족 행복. 지혜는 미나야. 선물. 미나는 그림 도구를 받고 와. 감사해요. 연아는 케이크를 만지작거렸어요. 현수는 연아도 곧 생일. 파티 후 현수는 지혜와 산책했어요. 지혜야, 미나 연아. 내 덕분에. 지혜는 현수 너도. 집으로 돌아와. 현수는 연서 사진의 연서야. 생일 축하처럼. 지혜는 연서도 축하할 거야. 미나는 잠들며 좋은 꿈. 연아는 요람해서 웃었어요. 겨울 눈이 내리자 현수는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미나야, 연아야, 같이. 미나는 눈사람 연서 누나. 지혜는 예쁘네. 연아는 눈을 만졌어요. 현수는 추억 쌓자. 지혜는 응. 매일. 재단 크리스마스 행사에서 현수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줬어요. 연서, 연아 이름으로. 집으로 돌아와 현수는 가족을 안았어요. 이게 내 세상. 지혜는 사랑해. 미나는 아빠. 연아는 아. 행복이 가득했어요. 연서의 기적이 이어지는 듯했어요.